경찰이 되자마자 교육받은 게 바로 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여성수사팀 경찰관들은 무조건 남자는 물론 가해자고 그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고 여자들은 가녀린 그녀죠. 성범죄를 우리가 보호해야지만 하는 그런 가녀린 그녀일 뿐이죠. 오늘은 저희 오구리 카페에 올라온 글과 관련해서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청수사경찰이 절대 여러분 편을 들지 않는 이유. 현직 경찰이 제가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위해 폭로하니 널리 좀 알려주세요. 경찰관분이 실제로 직접 폭로를 하신 그 글입니다. 그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제가 이분이랑 실제 통화도 하면서 그렇게 오늘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인터뷰처럼 저희 사무실에 모셔서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분도 아무래도 아직까지 경찰 조직이 몸담고 계신 분이고 그런 분이어서 직접 모시기는 좀 신분이 노출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점 때문에 좀 어려웠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이분의 어떤 경찰 조직 내부 문제라든지 왜 경찰이 여자 편을 드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직접 제가 질문도 해보고 문제점이 뭔지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제가 전화를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안세현 변호사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이렇게 또 전화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도 우리 경찰에 지금 이제 그 성 관련 범죄 이제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최근에도 이제 많이 봤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요. 남자 말이라면 이제 무조건 안 믿는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경찰 그 여청 수사팀 거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주 만연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써주신 글을 좀 같이 읽어보면서 글 부분에서 좀 자세한 경찰 내부의 현장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려고 하거든요. 네. 네, 지금 제가 이거를 펴놓고 있어요. 그걸 네. 같이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 써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경찰 생활을 얼마나 하셨죠? 지금껏 올해로다가 한 30년 정도 됐고 이제 그중에 수사부서에서 근무한 거는 한 20년이 되죠. 10년이나 실제 수사를 다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신창원이 돌아다닐 때부터 수사를 했으니까. 그러면 성범죄 수사도 한 몇 건 정도 하셨나요? 그 20년 중에서 이제 성범죄 전담 수사부서에서 한 10년 넘게 했죠. 그렇게 실제로 성범죄 수사를 10년 넘게 하신 우리 경찰관분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희 이제 어구리 카페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여청수사 경찰이 절대 여러분 편을 들지 않는 이유. 이렇게 하면서 저는 경찰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경찰 조직을 위해서 이제 폭로한다. 이렇게 양심 선언을 해주셨는데 보통은 여기 써주신 글에도 보면은 경찰이 유독 성범죄 사건만큼은 무조건 기소 의견 송치를 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실적 때문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는데 절대 실적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사실은 글을 보기 전까지는 이게 경찰에서 성범죄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면은 실적이 쌓인다. 뭐 그래서 이번 네. 동탄 사건에서도 실적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런 경우는 이제 여성의 이제 신고에 의해서 상대 가해자가 네. 누군지 특정이 안 됐을 때 경찰이 수사를 통해서 가해자를 특정을 하고 범인을 검거했을 때는 실적이 되지만 지인 간의 이제 어떤 뭐 성범죄 이런 경우는 이제 고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경찰의 실적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군지 알 수 없는 사건에서 그 사람을 찾아내서 이렇게 특정을 해서 성범죄를 진행했을 때는 실적이 올라가는데 그렇죠. 비슷한 사건이 그런 경우죠. 근데 이 여성분이 어떤 남자분을 특정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성범죄 당했어요 라고 고소한 사건을 처리하는 거는 실적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네요. 그렇죠. 귀찮은 사건일 뿐이죠. 그러면 왜 무조건 기소 의견으로 실적도 안 되는데 경찰에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글을 써주셨어요. 보니까 참 못나게도 내심 허위 고소라고 판단이 들더라도 불송치로 결정했다가 자칫 차후에 신분상 불이익이 돌아올 상황, 내년이라든지 집단항의 언론 보도 이게 생길 가능성이 우려돼서 그러는 것이다. 대여성 사건을 잘못 취급했다가 언론의 주포를 받기 딱 십상이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보다는 성범죄자로 지목된 사람이 이 남자가 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관 입장에서는 좀 더 만만한 게 사실이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예. 이런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이게 내 실적보다는 뭔가 이거를 불송치를 했을 때 돌아올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들. 그렇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그 고소한 여성분이 민원을 한다거나 그 여성분이 직접 찾아온다거나 아니면 그 여성분의 가족들이 왔다거나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검찰은 뭐 잘 모르겠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가 이제 항상 개방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 수사 뭐 이런 업무에
행동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와서 고성을 지르고 항의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는 모든 걸 다 담당자가 이제 감당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 일을 발생시킨 그 자체가 무능력하다라는 어떤 이런 판단을 받게 되는 거죠. 무능력하다. 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했냐. 그렇죠. 주변 동료 형사들도 이제 막 시끄럽게 구니까 좀 밖에 데리고 나가서 지가 좀 알아서 하지 마 이러면서 좀 안 좋은 시선을 보내는 게 또 사실이에요. 그럼 실제 이제 우리 지금 제보해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불송치를 했다가 이렇게 뭐 피해자 본인이라든지 아니면 가족들이라든지 와서 항의를 한다거나.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수사할 때는 이제 불송치가 아니고 혐의 없음으로다가 이제 검찰에 송치할 때였습니다. 아, 그때는 수사권이 바뀌기 이전이니까 그죠? 무조건 그래서 송치를 해야 되는데 기소 의견 송치인지 불기소 의견 송치인지 이게 갈리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까지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 검찰에서 이제 뭐 경찰한테 이렇게 받았다 뭐 이런 말을 해서 그런지 검찰에 가서 따지진 않고 이제 경찰에 와서 이제 가족들 와갖고서 항의하고 이제 큰 소리 고성 지르고 이런 사태가 꽤 많이 발생을 하죠. 여기 써주셨네요.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던 건이 혐의 없다고 판단이 돼 불기소 의견 송치했고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이 났는데 여성분이랑 그 가족들이 사무실에 와서 막 난동을 피우고 민원도 막 넣었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 과장한테 불려가서 쫑프를 먹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렇죠. 민원을 가장 이제 귀찮아하죠. 그 관리자. 저희들이 이제 경찰에서 관리자라 하면 경정 이상의 계급을 가진 과장이죠. 여차 과장.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원을 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예민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사건이 발생되면은 앞뒤 사정이라든가 그 원인이라든가 이런 거는 파악하다기보다는 저렇게 민원을 발생시킨 그 자체에만 집중을 하고 담당자를 좀 안 좋은 시선으로 평가에서도 안 좋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인사평가에서도 그렇죠. 그런 일을 발생시킨 사람은 사실상 좀 무능하다라는 평가를 받는 게 사실입니다.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정당하게 이렇게 수사 결과를 냈다 하더라도 그게 민원을 받으면 그 자체로 이제 안 좋은 평가를 받으니까 그렇죠.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를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죠. 그리고 쉬는 날에도 사무실에 계속 전화가 와서 심지어 다시 출근해서 처리했던 경험도 있다고 써주셨고. 네. 근데 민원인 같은 경우는 담당 경찰이 이제 뭐 교대 근무를 하든 뭐 쉬는 날이든 이런 거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조건 경찰서에 와서 따지고 그러다 보면 그날 당직하는 이제 경찰관들이 뭐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모르니까 담당자가 나와서 네가 알아서 처리하라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죠. 그러면 쉬는 날에도 나와서 이제 그걸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 경찰관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네요. 또 제가 궁금한 게 이런 지금 고소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불기소가 됐다. 그 당시에는 불송치가 없었으니까 그죠? 불기소가 됐다고 하면서 이렇게 민원을 넣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고소당한 남자 쪽에서 나는 억울한데 왜 이거를 송치했냐 이런 식으로 와서 민원 넣고 이런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런 경우도 이제 종종 있기는 한데 이제 어떤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적으로다가 위축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이걸 갖고 억울하다고 해서 가서 뭐 고성을 지른다든가 큰 소리를 낸다든가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그러면 오히려 내가 더 의심을 받지 않을까 이익을 받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여자고 남자고 둘 다 본인의 생각과 다른 결과가 나왔을 때는 민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구조적으로 남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당한 입장이다 보니까 괜히 내가 이걸 민원을 했다가 내가 아직 피의자 입장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더 안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쉽사리 민원을 제기 못하는데 고소한 여자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면 민원을 쉽게 할 수 있다 이런 하는 거네요. 가뜩이나 이제 경찰에서는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겁을 냅니다. 이 사건이 잘못해서 어떤 언론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목을 받게 될까봐 굉장히 이제 방어적인 태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찰의 내부 분위기에 의해서 성범죄 사건의 이제 수사를 할 때 한쪽으로 다 이제 편향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존재하는 거죠. 네, 저도 성범죄 사건을 이제 방어하는 고소를 당한 사람 피의자 대리가 훨씬 더 많은데 그래도 고소하는 이제 공격하는 사람 쪽도 대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같이 이제 경찰서에 가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방어하는 사람이랑 같이 갔을 때는 완전히 저희를 무슨 범죄자 취급을 일단 해놓고 몰아붙이기 급급한데 지금 고소하는 사람 여성분이랑 같이 갔을 때는 완전 이 사람이 그냥 무조건 정확하게 사건 내용을 들여다보기 전에도 이 사람은 보호해야 될 사람 이분의 말이
않는 것처럼 해서 그렇게 대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고소한 사람 대리할 때도 뭐 면밀하게 사실관계 확인하고 이 무고가 아니고 이게 확실하게 그때 녹음도 있었어가지고 그다음에 피해자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게 확실한 상황이었어서 전 대리를 해서 간 건데 물론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면은 보호를 받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경찰에서는 아직 저희가 녹음 파일을 내기 전이라서 이 사람이 실제 그렇게 고소를 한 건지 아니면 허위로 고소한 건지 모르는 상황인데도 그냥 이 사람 말을 무조건 일단 들어주려고 해요. 조사 받을 때도 드리고 싶은 말이 굉장히 태도가 달랐던 게 조금 사람이 말하다가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남자 입장에서 이 피의자 입장에서 실수를 하면은 그거를 피신 조서에 다 남기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말 실수한 거 다 남기고. 그게 기소 의견에 명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그거를 말해? 바뀌었다, 진술 바뀌었다. 그렇죠. 그걸 집요하게 포착을 하죠. 네, 그러는데 고소인 대리에서 갔을 때는 실수하고 해도 그거를 조서에 안 남기더라고요. 안 남기고 오히려 약간은 코치를 해주면서 아 이렇게 하면 조금 불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건 빼는 게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도 하고. 담당 네. 형사가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변호사 역할까지도 하는 그런 경우가 많죠. 참 이게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실제 이제 실무를 해보다 보니까 너무 참 그런 상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또 보니까 여기 써주셨던 글에 경찰 내부 온라인 교육들이 죄다 남성을 우선 유죄 추정부터 하고 움직이는 매뉴얼과 같은 내용들 뿐이다. 왜냐하면 긴급하게 여성을 보호해야 될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 무죄 추정 원칙을 내세울 수는 없다. 무죄 추정을 추정하고 놓고 있다가 안 좋은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고스란히 경찰에 몫이 되니까 이 부분도 저는 이해는 돼요. 일정 부분 네, 이해는 되는데 그래서 경찰의 잠재의식에는 신고된 남성은 가해자, 범인이라는 인식이 자연스럽게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최근 가장 큰 문제점이 이제 업소 여성들 얘기도 하셨는데 일단 내부 온라인 교육 얘기를 좀 궁금한데 이게 그러면 매년 의무 교육을 받아야 되나요? 그렇죠. 이제 경찰도 이제 군인과 마찬가지로 계급 사회인데 그 다음 계급보다 이제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1년에 일정 시간의 의무로다가 온라인 교육을 이제 수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프로그램뿐만이 아니고 동료 강사라고 해갖고서 경찰관들 중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람은 같은 경찰이지만 다른 경찰관들을 이렇게 교육시키는 강사로서 활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래서 예. 내용들이 일방적으로 고소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건을 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저희 부서에서 이제 동료 강사가 한 명이 와서 교육을 시키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저보다 한참 후배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일선 경찰서에 그리고 여청수사팀에서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강의를 하는데 제목이 이제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 중에 여자가 모텔비까지 낸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런데 다가 고소를 했다. 자, 여기 계신 동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이에 대해서 뭐라고 판단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다들 여자가 모텔비까지 결제를 했다면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던 거 아니냐. 아 그렇죠. 그건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황이 아니냐. 그게 상식적인 대답 아닌가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죠. 근데 그 강사가 하는 말, 이래서 제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거다. 설사 모텔비를 여성이 결제했다 할지라도 여성한테는 그럴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도 뭐 술 마셔서 봐서 알겠지만 술이라는 게 처음에는 멀쩡했다가 점점 취기가 올라서 나중에 필름이 끊길 수도 있는 상황도 있을지 않느냐. 모텔비 계산할 때는 멀쩡했지만 방에 들어가서 필름이 끊길 수 있지 않느냐. 그때 당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모텔에 이제 남자와 함께 들어갔다고 해서 성관계를 허락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베테랑 형사 출신들이 꽤 있었어요. 그 이제 베테랑 형사 출신 직원들 하는 말이 저 자식 참 모르는 소리 하네. 모텔비를 본인이 계산하고 남자와 함께 모텔방에 들어갔다면 여자로서는 성관계를 분명히 염두에 뒀을 것이다. 당연하죠. 네, 이는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 이거는 아예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여자가 말하는 대로 사건을 몰아가라고 라고 이제 비판한 적이 있었어요. 참 이게 보니까 너무 여자 편에서 일방적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고 아니 그러면 이제 네. 궁금한 거는 이런 성인지 감수성 교육 뭐 할 수 있다 이거예요.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반면에 그러면 또 여자 측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해서 네. 남자가 억울하게 처벌당한 사례도 있다. 이런 무고 관련된 무고도 사실 범죄잖아요. 그렇죠. 네. 무고도 이렇게 잘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이 무고 관련된 교육은 없는 건가요? 저도 그거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성범죄 고소가 있다면 네. 성범죄 사건이 있었다면 물론 거기에 무고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수사관으로 하여금 들 수 있도록 균형 잡힌 교육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네, 진짜 근데 너무 말씀 잘하셨는데. 무고에 대한 이 교육은 일체 전 한마디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을 그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그 시각에서 수사가 방향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제가 여기 써주신
해주신 인터뷰 내용 중에 보니까 여천 개에 계신 수사관님들 중에 대부분이 베테랑인 수사관보다는 신참 1년차, 2년차 이런 분들이 많다. 이런 얘기를 많이 써주셨는데 그런 신참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냥 경찰 내부 온라인 교육이나 이런 데서 받았던 대로 그대로 그냥 무비판적으로 본인의 어떤 주관 없이 이- 내부에서 이렇게 하라고 하네? 그렇게 수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지금 이제 현재 여성수사팀 경찰관들은 무조건 남자는 물론 가해자고 그런 혐의를 벗기 위해서 무조건 거짓말을 하는 존재들이고 여자들은 가녀린 그녀죠. 성범죄를 우리가 보호해야지만 하는 그런 가녀린 그녀일 뿐이죠. 아니 그러니까 실제 거의 뭐 성범죄에서 남자가 피의자인 경우가 99%는 맞잖아요. 그렇죠. 그건 예, 사실이죠. 그건 사실이고 실제 성범죄를 하는 남자분들이 많다는 것도 저는 부정하는 게 아닌데 그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범죄 고소당해서 오는 분들 중에서 요즘에는 80만이나 되는 여자 커뮤니티인 여성시대에서는 무고하는 가이드까지 버젓이 올라오고 있고 그런 가이드에 따라서 거짓으로 고소하는 분들 꽤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무조건 여자 말은 다 맞고 남자는 이거 지금 거짓말할 사람이다라는 거를 경찰 내부적으로 아예 공식적으로 교육을 해버리니까 그렇죠. 균형이 잡혀야 되잖아 사람이. 그렇죠. 당연히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면 또 여쭤볼게 경찰에서 그런 사기나 이런 다른 뭐 폭행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건에서는 엄청나게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보수적으로 보시는데 범죄에 있어서만은 너무 쉽게 긍정적으로 여자의 그냥 진술만으로 네. 인정하려는 이건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최근 그 성인지 감수성 판결이 난 이후에 이제 수사부서에서는 여성의 말이라면은 무조건 믿어줘라 하는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조성된 게 사실이에요. 이게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CCTV나 이런 게 없는 사건이 대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진술 싸움인데 그렇죠. 근데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게 폭행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술밖에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CCTV 없고 그냥 누가 맞았다. 그렇죠. 근데 또 폭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맞았다고 하는 사람이 상처나 이런 게 없는 상황에서 실제로 내가 이 사람한테 맞았어요 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 폭행 사건이랑 이 성범죄랑 뭐가 다르길래 성범죄에서는 유독 이 여자 피해자 말만 이렇게 다 들어주고 그런 게 전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이제 다른 이제 여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조금 더 어떤 수사에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도 그렇게 크게 어떤 주목을 받지는 못합니다. 근데 유독 이 성범죄만큼은 경찰이 만약에 그 범죄를 밝혀내지 못했다. 근데 나중에 검찰이나 다른 곳에서 이게 밝혀졌다. 그러면 그걸 감당해야 되는 담당 경찰의 그 부담은 엄청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증거가 없고 증거를 발견치 못했고 그렇다 할지라도 불송치를 하기에는 굉장히 이제 부담이 가고 그다음에 이제 불송치를 하게 되면 이 사건 기록을 이제 경찰이 계속 보유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완전히 끝날 때까지 계속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예상되고 검찰로다가 송치를 하게 되면 사건이 이제 경찰서에 없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와서 이제 뭐 누가 따지고 누가 와서 캐물어도 송치를 했으니까 검찰에 가서 문의하십시오라고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토스를 그냥 해버리는 거네요. 그렇죠. 담당 경찰 입장에서는 뭐 사명감 있고 뭐 아주 정의로운 경찰관이길 바라겠지만 자기 이제 개인적인 어떤 뭐 생활도 있고 신상의 문제도 있고 이거를 감수해가면서까지 그렇게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죠. 구조적으로 참 이게 문제가 많네요. 구조적인 문제인 거지. 그래서 경찰에서는 저도 진행해봤던 사건 중에 일단 서관님도 그때는 우리 의뢰인이 죄가 없다는 거를 충분히 그렇게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말투나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근데 저한테 이제 수사 끝나고 나서 의뢰인한테 제가 잠깐 나가 계셔라. 잠깐 서관님 얘기 좀 하고 싶다 해서 이제 전 그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서관님 저한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변호사님 이거 조금 제가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없으니까 저희는 송치할 수밖에 없는 거 아시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다행히 그 사건에서는 그 수사관님이 송치는 했지만 그래도 뭔가 죄가 안 될 것 같은 어떤 증거들을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남겨주셔서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를 받았거든요. 그렇게라도 해주시면 감사하지만 수사관님께서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시고 대다수의 수사관님께서는 그냥 우리 말은 제대로 들어보려고도 안 하고 여자 쪽 진술이 있으면 그냥 일단 무작정 송치 그게 그냥 기본값이던 것 같더라고요. 그 원인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건이 경찰서에 있는 것보다는 검찰로다가 넘겨버려야 그래야 그 검찰한테 그런 민원 와서 뭐 이렇게 뭐 항의한다든가
이런 거를 검찰한테 미룰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또 써주신 거에 요즘에는 최근에 가장 큰 문제점이 되는 게 일부 업소 여성들이나 성장 과정에 문제가 있던 일부 여성들이 속칭 꽃뱀이 되어 자신의 몸으로 함정을 파서 근육을 치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에는 여성이 성범죄를 당했다고 진술만 해도 수사기관이 알아서 편을 들어주고 알아서 갈궈준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일반 여성들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중고등학생들까지 이에 편성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무고를 많이 저지르고 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이런 사례가 실제 있나요? 중고생들이 하는 것들? 예, 제가 이제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청수사팀을 떠난 지가 한 지금 7년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같이 고생하고 같이 고민했던 후배들이 아직도 여청수사팀에 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제 아직도 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사건은 어떻게 아. 처리해야 되는지,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어떤지 그걸 네. 이제 의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때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요즘에는 여고생들, 심지어는 여중생들까지도 이제 뭐 선생님 아니면 동급생, 어떤 뭐 성추행이 어떤 그게 아닌데도 성추행이다 해갖고서 경찰에 이제 뭐 고소하고 시비 보려고 하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여기 실제로 그런 사례도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 아들이 학기 초에 3월에 잠깐 어울린 친구 여자애가 있었는데 학교를 그만뒀다 이러면서 성희롱을 했는데 아무런 근거 없이 서로 학급 친구인데도 이렇게 무고한 경우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리고 같은 학급 친구라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사건도 참 많이 발생하나 봅니다. 예, 아주 많답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경찰의 어떤 편파적인 수사, 이게 큰 역할을 했다고 보시는 거죠, 지금? 경찰의 어떤 이런 방식, 이런 태도가 이미 전 국민이 다 알고 아이들까지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아, 그럼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하다 보니까 누구나 뭐,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성범죄 당했다는 말만 해도 주변에서 아주 난리가 나니까요. 네. 보호해야 된다, 감싸야 된다, 이런 분위기를 중고생들도 하는 거죠. 네, 이게 참, 그러니까 그 결과가 정말 이게 공정하게 나오기보다는 아주 일방적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네요. 이런 시스템 내에서는요. 그 결과가 이제 공정한 결과보다는 담당 수사관이 나중에 어떤 뭐 신상적인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이게 기준이 돼서 사건 결과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또 제가 이 써주신 글 중에 정말 마음에 와닿았던 게, 속으로는 피고소인이 이 남자가 억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해도 이것을 수사기록으로 만들어내거나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불송치 수사를 결과를 내어놓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이 사람들이. 그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기소 의견 송치는 그냥 간단히 해서 피신조서 받아서 그냥 송치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불기소를, 이게 불송치를 하려면 디테일한 근거들을 다 만들어서 기록에 남겨놔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렇죠. 일도 많이 해야 되고 그렇죠. 일단 그런 방법도 모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신의 평안한 저녁 시간, 일명 워라밸을 위해서 기소 의견 송치밖에 못한다는 얘기다. 그렇죠. 여기서 전 너무 공감을 했어요. 아, 이 지금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진짜 피를 토하는 느낌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 네. 괜히 불송치했다가 나중에 뭔 일이 나와서 나한테 책임 돌아오는 거 아니야? 그렇죠. 하면서 방어적인 태도, 특히나 요즘 MZ 수사관들 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젊은 사람들. 이거 뭐 물론 뭐 공무원에 대한 어떤 사명감도 있겠지만 이거 뭐 직장인이라고 본인도 생각을 할 거고,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공무원 봉급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돈 받으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야근하면서 힘들게 일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제가 얘기 듣기로 요즘에 경찰의 어떤 수사 업무 로드가 엄청나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그건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게 너무 수사관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고 정말 제가 봐도 이걸 어떻게 한 달 안에 다 처리하시지? 라는 이런 업무 로드 너무 과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쳐내야 되니까 그냥 빨리 쳐내려면 기소 의견을 해야 되고, 그래서 불송치가 쉽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기본 대원칙을 알면서도 실제로는 의심스러울 땐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담당 수사관의 평온으로, 이거 너무 주옥 같은 멘트를 써주셔가지고 참, 그러면서 아마도 본인들은 고참이 없어도 책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될 뿐이라면 스스로 똑똑하다면 자뻑을 하겠다 이렇게도 써주셨고, 그리고 대체로 여청수사팀에 대해서 또 경찰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청수사 팀장은 나이가 제법 있는 경감 계급이지만 순경에서 경위까지 행정 내근 부서에서 일하다가 경감으로 근속 승진하면서 실무가 하기 싫어서 찾아가는 부서가 바로 수사 입문 부서인 여청수사 팀장 자리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뭔가 수사 부서 내부에서도 좀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이 여청수사 팀은 아닌 거네요. 네. 이게 제가 드린 말씀이 물론 이제 100%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모든 경찰서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이제 우리 경찰 내부에서는 여청수사팀을 사실상 형사가 아니다, 형사가 아니다. 형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폄하하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이건 처음. 처음 듣네요. 예. 예, 왜냐면은 이제 다루는 업무가 애들 사건,
네. 가정 사건, 네. 여자 사건이라는 이 특징 때문에 음. 진짜 형사는 그 형사계, 강력팀, 진흥팀 이런 수사관들을 이제 진짜 형사고, 여청수사팀은 파출소에서 순찰 돌던 애들 강제로 잡아다가 놓은 부서가 여청수사팀이다 라는 이런 평가가 존재하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경찰 내부 인식이 있다 보니까 정말 실력 있고 뭐 이런 분들이 가기보다는 좀 수사 실무 경험이 좀 없거나 그렇죠. 수사 지휘 능력이 좀 부족한 분들이 갈 확률이 높다. 뭐 물론 모든 여청팀이 그렇다는 건 아닌데.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검찰도 마찬가지로 검찰 내부에서도 그런 게 있잖아. 요직이 있고 사실 그렇죠. 약간의 요직이 아닌 부서가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경찰 내부 30년 동안 생활하셨던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얘기하시는 거니까 이건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자신들의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어서 나중에 결과가 뒤집혀 책임이라도 돌아올까봐 지레 겁을 먹고 일단 기소 의견으로 하면은 리스크가 적으니까 불송치를 했다가 뒤집히거나 이러면 자기가 독박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억울하면 네가 알아서 공판에서 살아남아 누가 고소당하래? 이런 분위기가 있다. 그렇죠. 그 과정에서 피의자가 유리한 증거나 자료를 들이대면 기소 의견을 송치하는데 방해되니까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하면서 외면하면서 못 본 척한다. 그리고 고소 요성이 앞뒤 안 맞는 진술이라도 하면은 서윗하게 수정까지 해준다. 이거 저 그렇죠. 실제로 경험을 했었고 그렇게 진술하시면 상대방이 무죄 나와요 이러면서 네. 앞뒤 안 맞는 진술하면 기소 의견 송치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변호인 의견서를 받고도 읽어보지도 않는 초보 경찰들이 있을 정도. 이건 너무 심한데요. 변호인 의견서를 일일이 다 읽어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그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거기에 맞는 논리를 제시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되다 보니까 네. 아예 변호인 의견서는 아유 지 의뢰인 편드는 말이지 뭐 그러면서 음. 아예 읽어보지도 않는 직원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더 문제되는 건 어떤 사건이라도 초동 수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주시고 네. 유무죄가 갈릴 정도로 초동 수사에서 핵심 증거나 진술들이 확보되는 경우가 많은데 위에서 말한 유죄 확정식 수사 과정을 거치다 보면 유력한 증거나 고소인의 앞뒤 안 맞는 진술 등 실체적 진술을 밝혀줄 자료가 왜곡되거나 소실되고 진술이 오염되어 공판에서도 불리하게 적용한다. 와 이건 정말 보면서 전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를 하려다 보니까 네. 피의자한테 유리한 자료, 증거 이런 거를 요청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이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네. 기소 의견 송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또 반박하는 논리 자료를 또 해야 되니까 네. 피의자 측에서 그런 자료들을 제출하거나 요구를 해도 외면하고 싶은 거죠. 네. 그리고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이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갖다가 그대로 조서에다 기재를 하게 되면 네. 이 부분 역시도 담당 경찰로서는 왜 이런 진술이 나왔는지 이런 걸 갖다가 논리를 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앞뒤 안 맞는 진술이 나오지 않게끔 처음부터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작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구조적으로 그러면 피의자의 피신 조서는 앞뒤 안 맞는 것도 그대로 적힐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피해자의 진술 조서는 앞뒤 안 맞는 부분이 없어지고 아주 앞뒤가 맞게 정리돼서 적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네요. 그 과정에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학습을 하는 거죠. 네. 아, 이렇게 진술을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구나.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공판까지도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유죄 확정으로 기소 의견 송치하기 위해서 유력 증거도 삭제가 되고 그렇죠. 앞뒤 안 맞는 진술 무고의 정황까지도 자체 수정이 되어버린다. 네, 공판 단계에서는 내가 안 했다는 부작위를 입증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진다.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것 같고 근데 저도 실제로 해봤던 것 중에 이제 우리한테 유리한 진술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의자 남자분이랑 같이 조사 가기 전에 정리를 다 해요. 사건 정리 준비를 다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정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 꼭 진술하자 해서 그 부분을 진술을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 그거를 조서에 안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게 그게 들어가게 우리- 되면은 기소 의견 송치에 상당한 방해가 되죠. 네, 그래서 그걸 자꾸 그걸 그대로 그냥 조서에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무슨 소리냐 이러면서 자꾸 그걸 안 남겨주려고 해서 몇 번을 싸웠어요. 그래서 여기 써주신 거에서도 얼마 전에 의정부 중학생 2명의 무죄 사건도 그와 같은 맥락이었다. 다행히 밝혀져서 억울함은 풀어졌지만 대부분의 사건에서 그렇게 쉽게 밝혀지지 않는다. 물론 여성이 당황해서 헷갈려서 앞뒤가 안 맞는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수정하지 말고 조서에 기재하는 것이 맞는 건데 피의자의 방어권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이미 결론은 정해놓은 상황에서 앞뒤 안 맞는 진술이 나오면 귀찮은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경찰이 서윗하게
이거를 수정을 다 해준다. 여성에게 친절한 경찰을 이제 늘 강조하는 어떤 내부, 저희 이제 내부의 분위기니까 네. 허위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 또 해주신 게 모든 경찰서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청수사 한 사무실에서 여러 팀이 함께 근무를 하는데 옆 팀에서 조사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례를 직접 보셨다고 하면서 실제 후배들이 지금도 사건 처리에 대해서 물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선생님한테 고소인이 이렇게 이상하게 진술하고 있는데 이 진술로는 기소 의견 송치하기가 애매하다. 선배님 같으면 이걸 어떻게 기소 의견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게 결론을 정해놓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그렇죠. 기소 의견을 어떻게 할까요? 말도 안 되는 기소 의견 송치하기 애매하면 불송치 처리하는 게 맞는 건데 실제로는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참 너무 생각보다 너무 심각하네요. 저희 경찰 여청, 특히 성범죄를 수사하는 그 여청 수사팀의 전반적인 아주 만연한 분위기죠. 이게 그냥 젠더 활동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시면서 경찰 수사 교육을 강화하면서 성별에 상관없이 미심쩍은 게 있다면 끈질기게 물어보고 조사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성범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게 절대 이걸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렇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진술을 수정해주고 정리해주는 과정에서 무고 여성은 점점 더 똑똑해지는 무고법을 더욱 배워가는 거다. 그렇죠. 와 이게 참 너무 와닿았고 또 제가 여쭤볼 게 이제 무고죄 관련해서 좀 이제 여쭤볼게요. 무고 관련해서 왜 이렇게 경찰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무고죄 자체에 대해서 이제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네. 유독 성범죄 무고죄에 대해서만 그렇게 이제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도나 사기 등 다른 범죄 무고였으면 이렇게 소극적이지도 않다는 거네요. 그렇죠. 유독 성범죄 무고죄에서만 이렇게 소극적이다. 어떤 근거나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이제 뭐 유튜브나 어디 뭐 이런 인터넷을 봤는데 네. 그 무고죄를 이렇게 인정을 해서 송치하는 거는 내가 수사를 잘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는 꼴이기 때문에 그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저도 봤는데 네.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검사들은 어떤 뭐 자존심이 강한 검사들은 그럴지 모르겠지만 네네네. 경찰은 지금 이제 현재 분위기에서는 어떤 업무를 할 때 굉장히 이제 방어적입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방어적인데 이 성범죄, 이 성 관련 사건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뜨거운 감자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성범죄로다가 고소를 했는데 무고죄로 송치를 한다는 거는 여성의 편은 안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면 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성범죄 불송치와 마찬가지로 그런 비슷한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충분해요. 성범죄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이거를 불송치한 것도 모자라서 고소인을 갖다가 무고까지 송치를 해? 이런 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성범죄 고소한 걸 불송치한 것보다 훨씬 더 부담감이 심하겠네요. 무고죄 그렇죠. 송치하려면. 불송치를 한 것도 지금 가슴 떨려 죽겠는데 네. 무고까지 엮어갖고서 송치를 한다는 거는 담당 형사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험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성의 성이 관련된 그런 범죄, 그러니까 뭐 성범죄 말고 성 관련 무고죄. 네. 그렇다면 어느 경찰이든 간에 굉장히 이제 뜨거운 감자죠. 제가 이제 제일 가장 필요하다고 느끼는 거는 인터넷상에 그 여성시대의 어떤 뭐 그런 내용들이 올라왔잖아요. 네네. 그런 내용들을 전 경찰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고 가능성도 있구나. 네네네.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진실을 말하는 건 아니고 네. 남자라고 해서 무조건 빠져나가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아. 라는 인식이 좀 있어야 균형 있게 수사를 하는데 아예 지금 현재 경찰관들의 머릿속에는 여자는 무조건 진실만을 말하고 우리가 보호해야 할 사회적 약자고 남자는 성범죄를 하거나 스토킹을 하거나 그러고도 어떤 혐의를 벗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는 사람라는 게 경찰관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최근에도 수사 갔을 때 그 수사관님도 꽤 경력이 많으신 분이었어요. 한 25년, 30년 수사 경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말씀도 잘하시고 수사도 잘하시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런 여청 쪽에 많이 안 계셨던 분 같아서 아예 모르시는데 그래서 아예 결론을 정해놓고 수사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의뢰인이랑 얘기를 하는데 조서 작성하기 전에 그냥 편하게 얘기하면서 그냥 인정하고 쉽게 가자. 이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 피해자의 말이 100% 맞다 이러면서 네. 거의 뭐 자백을 유도를 한 10분 정도 하셨어요. 하시고 나서 조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분도 무고가 있다는 거 아예 모르시고 이 요즘에 무고가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는 아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뭔가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하는 대신에 이런 무고 관련된 교육도 좀 해야 돼요. 맞습니다. 예, 이 교육을 안 하니까 경찰들은 알 수가 없고 균형 잡힌 시각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누구한테 유리한 시각이 내부적으로 교육이 된 상황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면은 그게 공정한 수사가 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또 무고의 심증이 있는 경찰관이 그리고 또 무고 관련된 경찰 내부 수사 지침이 있나요? 그게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지침이 없기 때문에 경찰관들이 모르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교육받은 것 중에 단 한 번도 무고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네. 저도 지금까지 이제 수사 업무를 오래 하면서 중간중간 이제 교육을 받으러 어디 갑니다. 네네. 경찰 교육기관에. 네. 근데 이제 뭐 성범죄, 강도, 뭐 이런 뭐 5대 범죄 이런 거에 수사 기법은 배웠지만 네. 무고에 대한 말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네. 지침 자체가 없다고 봐야죠. 그래서 이런 지침들을 참 생겼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경찰에서 이런 식으로 바라보고 있고 하는 게 어떤 여론이 무서운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감히 여자를 무고녀로 몰 수 있냐, 피해자인데 그렇죠. 보호하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엄격한 수사의 잣대를 들이밀 수 있느냐, 이런 여론이 지배적이어서 그 어떤 일반 국민 정서나 그런 것들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의심을 하는 순간 2차 가해자로 찍힙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이런 유튜브를 찍고 하는 게, 이런 어떻게 보면 여자들도 무고를 할 수 있고 억울하게 고소당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실형을 살고 이런 남자들도 많다, 이런 게 네. 공정한 시각에서 봐야 된다라는 여론을 좀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론이 좀 생기고 하면 이런 것들이 좀 시정하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제가 보니까 네, 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본인도 나중에 언젠가는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남의 일이에요. 남의 일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그런 무고를 당했다라는 말을 들어도 의심을 가져요. 네, 아 저놈 저거 진짜로 그래놓고서 거짓말하는 게 아닌가 사회 분위기가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이런 어떤 분위기를 갖다 뒤집기 위해서는 이 무고 사건이 언론에 좀 집중이 많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야 국민들이 아 저거 무고일 수도 있겠구나. 네, 아 저거 남자가 억울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하는데 네. 지금으로서는 무고라는 어떤 뭐 그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서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오늘 너무 귀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 참 장시간 이제 통화를 했는데 전 너무 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이 제가 뭐 경찰 내부에 이런 분위기가 있다 아무리 말해봐야 이제 어떤 설득력이 없을 텐데, 실제 네. 경찰에 몸담고 계신 거의 30년 가까이 몸담고 계신 우리 선생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니까 이거는 좀 많이 이슈화도 되고 언론화도 됐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누군지 우리 선생님이 누군지 특정이 되면 안 되겠지만 정말 이런 경찰 내부의 목소리가 있고, 네, 이런 문제의식이 많이 좀 이슈화가 돼서 좀 공정하게 좀 수사가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마 제 말을 이제 다른 경찰관들도 만약에 듣게 되면 절대 아니라고는 말 못합니다. 네. 제 유튜브를 실제로 보시는 수사관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보시고, 그렇다고 무조건 남자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동등하게 그냥 다른 사건 처리하는 것처럼 똑같지만 좀 여자 말만 듣지 말고 남자 말도 듣고 양쪽 말을 잘 들어서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해달라는 거죠, 저희는. 그렇죠. 맞습니다. 참 너무 감사하고, 네, 네. 앞으로도 좀 우리 지금 글 올려주셨듯이 이런 이쪽 저희에도 좀 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활동도 열심히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